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M1 Max, M2 Max에 이어서 이번에 M3 Max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1 Max, M2 Max, M3 Max 비교해서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벤치마크나 스펙 설명 같은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실제 제가 사진 영상 작업할 때 많이 쓰는 환경을 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제품들 간의 실체감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맥북 구입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세 제품 모두 기본 사양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나 라이트룸 같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빈치 리졸브 정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미 테스트 진행하신 분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서 테스트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 미드나잇 블랙이 나왔는데 제가 쓰는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랑 깔맞춤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소소하게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생각보다 지문이 잘 묻어요. 그 지문 안 묻는다고 돼 있던데 실제로는 지문이 잘 묻습니다. 다만 이외의 요소들은 기존 제품들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썬더볼트 단자 3개 있고요. SD카드 리더기 있고요. 풀사이즈 HDMI 있고요. 헤드폰 잭 좋고 스피커 성능도 좋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기존 제품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기존 구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 바뀐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액정인데 이게 액정 밝기가 HDR에서는 스펙이 동일해요. 근데 SDR 기준에서 액정 밝기가 기존의 500니트에서 600니트로 올라갔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 저는 야외에도 들고 다니고 가편집을 하기도 하는 등 이제 밝기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20% 밝기 상승이 된 거잖아요. 이거 꽤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실사용을 할 때는 크게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편집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리미어 프로 3840-2160의 23.976 타임라인에서 간단히 테스트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소니의 FX3로 찍은 4K 120p 10비트 H264 소스의 경우에는 모든 맥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백이 가능했고요. 스크러빙 역시 부드럽고 원활했고 클릭한 다음에 재생 바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M1 Max, M2 Max, M3 Max 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캐논 C70의 4K 24p 10비트의 XF ABC 소스의 경우에도 플레이백은 부드럽고 원활했어요. M2 Max와 M3 Max의 경우에는 드롭프레임 인디케이터에 노란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2, 3프레임 정도에 불과했고 실제로 작업할 때는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크러빙 같은 거 할 때는 FX3처럼 부드럽진 않았어요. 편집할 때 큰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그래도 득득거리긴 했어요. 클릭하고 재생하고 클릭하고 재생하고 이런 테스트는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했고요. 역시나 M1 Max, M2 Max, M3 Max 간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파나소닉의 S5 마크 2로 촬영한 6K 24p H265 오픈 게이트 포맷입니다. 역시 플레이백은 아주 원활합니다. M2 Max, M3 Max의 경우에는 또 드롭 프레임 인디케이터에 노란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두 프레임 정도에 불과했고요. 근데 왜 M1 Max는 불 안 들어오는데 더 이후에 나온 것들이 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작업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스크러빙은 모두 엄청나게 부드러웠고 클릭 후 재생도 굉장히 원활한 편이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M1 Max, M2 Max, M3 Max 간의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봤어요. 니콘 Z8로 촬영한 8K 60p의 H265 소스인데요. 놀랍게도 역시나 플레이백은 3개 모두 매우 원활했습니다. 스크러빙 같은 경우에도 엄청 부드러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집에 무리 전혀 없는 수준이었고 클릭 후 재생은 체감상 M3 Max 쪽이 아주 약간 더 쾌적한 느낌? 하지만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가벼운 소스라 하더라도 8K 소스인데 이렇게까지 새 모델 다 잘 돌아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무거운 소스 캐논의 8K 24p 로우 소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백에서 드디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M1 Max의 경우에는 눈으로 봐도 플레이백이 굉장히 드득거리고요. 드롭 프레임 인디케이터에서도 92프레임의 드롭이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M2 Max의 경우에는 M1 Max보다도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드롭 프레임 인디케이터에서는 53프레임 정도의 프레임 드롭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M3 Max에서는 드롭 프레임이 발생하지 않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재생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크러빙은 플레이백에서 드롭 프레임이 많이 발생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게 되는 모습입니다. M1 Max에서도 얼추 편집할 수 있을 정도로 스크러빙이 가능했고요. M2 Max에서는 좀 더 쾌적했고 M3 Max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클릭 후 플레이백에서 꽤나 큰 차이가 났는데 M1 Max, M2 Max의 경우에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좀 많이 기다린 후에 재생이 되는 반면 M3 Max의 경우에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했지만 훨씬 나은 모습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드디어 새 제품 간의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요. M1 Max, M2 Max, M3 Max 정확히 정비라는 느낌으로 성능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소스가 섞여 있는 이 50초짜리 영상의 렌더링 타임은 M1 Max에서 2분, M2 Max에서는 1분 30초, M3 Max에서는 1분 20초 가량 나왔습니다. 참고로 렌더링 타임의 차이도 뒷부분에 8K 로우를 렌더링할 때 차이가 벌어지고요. 앞부분에 H264나 H265 소스를 렌더링할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임라인 퍼포먼스, 렌더링 타임 모두 H265나 H264 소스라면 M1 Max나 M3 Max의 성능 차이가 드라마틱하지 않았고요. 로우 소스 같은 경우에서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M1 Max, M2 Max, M3 Max 거쳐오며 사용해본 실체감, 소감도 테스트 결과랑 비슷합니다. 점점 애플 실리콘에 어도비가 최적화를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프리미어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었고요. 일반적인 4K 정도의 미러리스나 FX6, C70, BMPCC 등의 영상 소스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색보정 툴로 유명한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의 경우 실제 제가 컬러 그레이딩 하는 경우와 맥북에 걸리는 부하를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색 보정에 더해서 노이즈 리덕션, 필름 그레인 효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소니 알파1의 4K H264 소스는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새 맥북 모두 효과를 적용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플레이백, 스크러빙, 클릭 후 재생 모두 부드럽게 플레이가 됩니다. 캐논 C70의 4K 24p, XF, ABC도 플레이백은 모두 원활합니다. 다만 스크러빙의 경우에는 M1 Max에서 조금 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M2 Max나 M3 Max에서는 스크러빙도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가 됩니다. 마지막은 역시나 좀 빡센 소스로 준비를 해봤는데 니콘의 8.3K의 60p N 로우 소스예요. M1 Max의 경우에는 플레이백을 해보면 5에서 7프레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M2 Max 역시 5에서 7프레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M3 Max는 6에서 8프레임 정도로 정말 미세하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플레이백 퍼포먼스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러빙과 클릭 시 화면이 뜨는 속도도 정말 약간씩 M3 Max가 낮긴 한데 이게 유의미한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2년 넘게 맥북으로 실제 작업들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M3 Max가 M1 Max, M2 Max 대비 램이 조금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은 다빈치가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안정화가 진행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다빈치 리졸브로 실제 작업을 할 때는 타임라인도 이제 길어지고 색 포장된 클립스도 늘어나고 막 왔다 갔다 수정도 해보고 막 이전 버전으로 돌아다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맥북이 멈추거나 다운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빈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꽤나 무거운 템플릿의 프리뷰 렌더링을 진행해 봤습니다. 한 3초 가량의 렌더링을 진행해 봤는데 그리고 렌더하는 시간이 M1 Max에서는 1분 25초, M2 Max에서는 1분 24초로 거의 같은 시간의 렌더링 타임을 보여줬고요. M3 Max에서는 1분 9초 정도로 꽤나 유의미하게 빠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좀 주려고 5000만 화소의 알파1 로우 소스에 그레인 보정을 하고 인물인식 마스크들을 지정한 다음에 또 그레인 보정을 해서 49장의 그 설정을 복사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흥미롭더라고요. M1 Max 같은 경우에는 3분 9초가 걸리고요. M2 Max는 2분 32초, M3 Max는 1분 49초로 이렇게 보면 굉장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보정한 50장의 사진을 고화질 JPG로 뽑는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이 경우에는 M1 Max에서 4분 18초, M2 Max에서 4분 2초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M3 Max에서는 2분 11초로 엄청난 출력 속도를 보여줬어요. 라이트룸에서는 M3 Max가 상당히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제가 라이트룸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만
한 장 한 장 사진 보정하고 뭐 뽑고 이럴 때는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대량의 사진을 원본 크기 그대로 뽑을 일도 많지는 않거니와 뭐 그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그냥 렌더 돌려놓고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뭐 그래서 그런지 렌더 타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지 몰랐어요. 아무튼 좀 의아해가지고 테스트를 몇 번 해왔는데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후에나 M3 Max가 라이트룸에서 굉장히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M3 Max의 성능은 확실히 M1 Max, M2 Max 대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드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영상 편집을 할 때 맥북 프로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괜찮은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썬더볼트, HDMI, SD 카드 슬롯, 그리고 준수한 액정, 스피커, 그리고 좋은 배터리, 뭐 이렇게 압도적인 확장성, 휴대성, 편의성을 갖춘 노트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 M3 Max를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M1 Max나 M2 Max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M3 Max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성능 차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더라고요. 사진 편집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스트를 했을 때는 라이트룸 퍼포먼스의 차이가 확연했죠. 근데 막상 실사용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한 4,500만, 5천만 화소급의 사진 편집에서는 M1 Max 정도만 해도 사실 날아다니거든요. 전혀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M1 Max나 M2 Max를 쓰시던 분이 M3 Max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하기에는 조금 미묘한 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긴 했는데 뭐 초고화소의 사진 스티칭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하신다면 물론 성능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범위에서는 M1, M2, M3 사이의 성능의 차이를 정말 조금이라도 보여줄 정도의 작업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애플이 M4 Max에서는 썬더볼트 단자라도 하나 더 추가해 주길 바라면서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